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나나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희영 작가님을 페인트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의 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나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없이 대답한다, 영혼이 가출했다 등 영혼이 없다는 분위기의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데, 그럼 영혼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인 걸까요? 아니면은 영혼은 없지만 육체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걸까요? 아마 그냥 유행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쓰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사람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줄거리 소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님 사이에서 누가 봐도 모범생 그 자체인 한수리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 은유가 버스 사고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유는 육체가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결계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육체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단 7일입니다. 영혼으로 남아있는 수리와 류는 자신들의 육체가 살아가는 것을 관찰하며 왜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며 자신들이 다시 육체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주요한 3명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주인공인 은유와 한수리, 그리고 설령입니다. 수리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범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이 성격이 수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예스맨입니다. 설령이 류를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순종적인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류의 이런 성격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령입니다. 설령은 살아있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입니다. 영혼을 사냥한다 해서 저승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승사자와 다른 점은 저승사자는 죽어있는 사령을 데리고 가는 것에 비해 설령은 영혼을 사냥하여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빗대어 설명해보자면 저는 수리처럼 자신에게 약간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처럼 남의 말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도 영혼 없이 육체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육체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다행히 그렇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바쁜지 자기 자신을 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모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 없이 육체만 살아갈 텐데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쯤에 수리는 자신이 꽉 잡고 있던 자신을 억압하던 것들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지요. 류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남들에게만 열린 것 같았던 마음의 문을 자신에게도 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억압하던 것들을 이제 좀 놓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만 너그러웠던 마음을 저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현대사회에 휩쓸려 자기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영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착함과 완벽함을 강요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 혹은 타인에 의해 강요받았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착함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류의 이야기에 조금 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강요받으셨던 분들은 수리의 이야기에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착함과 완벽함을 강요받으셨던 분들이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정말로 내가 맞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나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저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영상도 좋고 글도 좋고 저를 관찰하면서 기록을 하고 싶어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을 관찰했을 때 다른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각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수리와 류가 자신들의 육체를 관찰하며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저희도 그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육체만을 관찰할 순 없으니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나를 한번 관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찰도 하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다 보면 저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지고 나라는 존재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